반갑습니다.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 해외 유입과 지역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3일에서 5일 60명대였다가 6일에서 7일 40명대로 낮아졌고 8일 60명대로 다시 올라섰으며 9일에서 12일 40명대로 주춤했습니다. 이들 중 해외 유입이 50% 이상입니다. 특히 7월 13일은 확진자가 다시 62명으로 올라섰으며 이들 중 43명이 해외 유입일 정도로 해외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하늘길이 열려 있고 6월부터 기타 국가와도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방학을 맞은 해외 유학생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 기타 국가로부터는 취업 희망자와 가족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격리체계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을 정도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대구시 해외 입국자 격리 대책을 점검하라. 지금부터 진행되는 방송 내용은 2020년 7월 6일 미국 유학 중 입국한 저의 아들과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 부분에서 입국부터 격리시설이나 자택에 도착하는 과정은 매우 좋습니다. 외국에서 공항에 도착하면 공항 직원이 제1차 관문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군인이 입국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시설 격리와 자가 격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격리 시설을 선택하든 자가 격리를 선택하든 경찰과 공무원이 공항에서 해외 입국자 전용 리무진까지 에스코트합니다. 입국자는 리무진을 타고 거주지로 가는 열차가 있는 역으로 이동합니다. 역에서 해외 입국자 전용 칸에 탑승하는데요. 열차 안에서 인원 통제는 경찰 공무원이 담당합니다. 거주지 역에 도착하면 공무원들의 인솔하에 야외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왼편 사진이 해외 입국자 진단검사 시설입니다. 이후 해외 입국자 전용 택시로 격리시설을 선택한 사람은 지역의 격리시설로, 자가 격리를 선택한 사람은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택시비의 30%는 정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입국자는 70%만 부담합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 문제는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먼저 격리 공간의 부족입니다. 공항에서 입국자가 격리시설을 선택하면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 보건소로 통보됩니다. 보건소는 가족에게 전화로 격리시설로 가려면 사전 신청이 있어야 하며 사전 신청이 없었다면 격리시설에 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대구의 경우 격리시설은 달성군에 있는 대구교육 낙동강 수련원 1개뿐입니다. 입실 인원은 40명입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몇 개를 비워두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용 가능한 인원은 35명 전후에 불과합니다. 격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구시청과 보건소는 격리 수용 희망자를 설득하여 자가격리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왼편 사진이 대구시가 운영하는 격리시설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격리 환경인데요. 격리시설에 여분이 있으면 가족에게 14일 이용 금액을 선입금하라고 통보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입국자는 전용 자동차에 탑승해 격리 장소로 이동합니다. 격리 비용은 14일에 140만원인데요. 최저임금이 179만 5,310원인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수입 대부분을 격리 비용으로 내야 합니다. 편의시설도 형편없습니다. 침대도 없는 방에 달랑 이불만 던져주고 도시락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책상과 의자도 없고요. TV도 없습니다. 컴퓨터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보유한 젊은 사람은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나이 든 분들은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난민 수용소나 다를 바 없죠. 대구시에서는 회피시설이라 선정이 쉽지 않다고 이해를 구하지만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격리시설 부족과 열악한 격리 환경 문제는 대구의 실정입니다. 우선 대구시는 충분한 격리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격리시설 입소 희망자는 물론이고 가능한 한 해외 입국자를 격리시설로 유도해야 합니다. 자가격리가 어렵고 자가격리로 코로나19가 전파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14일에 140만원이라는 높은 비용도 해결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자가격리를 선택하고 이로써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격리시설의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14일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함으로써 불편으로 자가격리를 선택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대구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격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발생하는 바이러스는 유럽에서 전파된 미국형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상당한 손해와 노력을 감수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에 촘촘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제 아들은 미국 유학 중 7월 6일 입국했습니다. 가족의 불편과 본인의 희망으로 격리시설에서 14일을 보내기로 했지만 격리시설에 여분의 방이 없어서 보건소와 대구시의 권유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22세 된 아들은 자기 방에 갇혀 있고 방에서 나올 때는 마스크와 비닐 장갑을 낍니다. 화장실 한 개는 아들 전용입니다. 우리 식구는 화장실 한 개로 볼일을 해결하고 세면을 합니다. 아침이면 볼일과 세면으로 홍역을 치릅니다. 1일 3식을 차려서 아들 방문 앞에 대령해야 하고 아들이 밥을 먹고 방문 앞에 빈 그릇을 내놓으면 아내나 제가 장갑을 끼고 부엌으로 가져와 소독을 한 후 아들 전용 싱크대에 보관합니다. 식구끼리 그릇과 수저도 따로 사용합니다. 소독도 하루에 몇 번 합니다. 아들 방을 소독할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하는데요.
하루에 3, 4회 합니다. 거실과 방은 하루에 1, 2회 합니다. 그야말로 사는 게 아닐 정도로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